최소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 계속 연습했듯이 무슨 식으로 표현해야 돼? 최소값 구하려면? 몇 차식? 2차식이래, 2차식. 그지? 그 정도는 지금쯤 이제 되겠지? 2차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그때도 말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2차식도 2차식이지만,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야.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게, 이거는 조금 특수한 형태야. 뭐가 다르냐면, 우리 한 문자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서 2차식으로 나타내려면,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X와 Y에 관한 조건식이 하나가 있었어. 그래서, Y를 뭐 이렇게 바꿔치기 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X로 온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 조건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실수로 하는 거 하나만 있는 거야. 그때 얘 최소를 구하래.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만 딱 하나 알면 돼. 그러니까 좀 특수한 경우인데 프리 포인트가 이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 있다고요. 자, 이 식의 최소는 얼마일까? 이 식의 최소? 2죠, 2. 그치? 왜? 요게 0 이상, 요게 0 이상일 거니까 요 전체는 2 이상이 되는 거야. 그죠? 이 원리를 이용할 거야. 그래서 나 요놈 보이니? 요렇게? 요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다. x-1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에 16 그대로 놓고 여기서 1 생겼으니까 1을 다시 빼죠? 그 마이너스 1이 2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2로 튀어나오겠지. 여기 9 만들어졌으니까 9 다시 빼야겠지? 이렇게 하면 10변형 없겠죠. 그지? 그래서 요놈의 최소값은 요게 되겠다. 답이 5겠네요. 자, 그 다음 26번 3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 풀려면 어쨌든 99% 조립제법 한다. 조립제법을 해볼게요. 1 마이너스 1 그다음에 2k 마이너스 2k. 요 약수는 최고차 함계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중에 즉 2k의 약수 중에 고르면 되니까 1, 2, k, 2k 정도가 있겠네. 여기다 뿔막 붙인 것까지 되겠죠? 자, 이제 뭘로 하면 좋을까? 요 1로 하면 딱 되겠네. 1로.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x-1에다가 x제곱 플러스 2k 이렇게 돼. 근데 한 개 실근과 두 개 허근 갖는다고 하니까 여기서 실근, 여기서 허근 같겠네. 그럴 때 정수 k의 최소값까지래요. 요게 허근 가질 조건 어떻게 구하면 되죠? 여기서도 판별식 쓸 수 있니 없니? 있죠, 그지? B가 뭐 하는 거야? 어? 난리? 무슨 차이가 있지? 자, D를 구해보면 B가 없다고 해도 판별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이 정의가 된 거기 때문에 B제곱만의 사이씨를 구할 수 있다. 그래도 B제곱만의 사이씨 구해볼게. 그럼 빵 제곱 마이너스 8K 되겠죠. 8K. 요게 지금 허글이니까 0보다 작으면 돼요. 따라서 K 값이 0보다 크면 되겠다. 이런 정수 K 최소니까 1 구하시면 돼요. 27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안 풀어보면 절대 못 푸는 문제야. 한 번을 풀어봐야 아실 수 있는 문제야. 내신에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거든. 근데 가끔가다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자, 일단 색은 알려줬으니까 지금 색은 이런 형태죠. 우리 일반적으로 색은 나오면 근거계수관계를 쓸 거야. 근거계수관계를. 그죠? 근거계수관계를 쓸 건데 지금 묻는 게 보니까 뭔 규칙을 잘 모르겠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플러스 2, 감마 플러스 4. 잘 모르겠단 말이야. 자, 조금 테크닉이 필요해요. 요거를 알파 프라임이라고 놔봐. 요거를. 그다음에
요걸 베타 프라임이라 놔봐. 요걸 감마 프라임이라고 놔보세요. 그러고 알파를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4로 바꿀 수 있죠? 베타를 베타 프라임 플러스 1. 다음 감마를 감마 프라임 마이너스 1로 바꿀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죠? 그러고선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해보잖아.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이렇게. 그 다음 베타에다 베타 프라임 플러스 1 대입하면 여기 거꾸로 됐네. 플러스 4죠. 플러스 4. 플러스 4. 그래서 알파에다 알파 프라임 플러스 4 대입하면 알파 프라임 플러스 3 돼요. 베타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베타 프라임 플러스 3 되죠. 감마 플러스 3 되는 거 이해돼? 여기까지? 식이 예뻐지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의 교훈은 뭐야? 이 테크닉. 이걸 할 줄 아는가? 요거 하나는 일단. 이런 거 언제 하냐? 색은 주고선 여기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형태로 숫자가 다를 때 치환을 한다. 테크닉 하나 얻은 거야. 두 번째, 요런 걸 다룰 줄 아느냐가 이 문제의 교훈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걸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 자, 먼저 요런 걸 해볼게. 예를 들면 px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요 정도로 있다고 해볼게. 요거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 그럴 때 요걸 구하래.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3 마이너스 감마. 여러분 요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 풀이는 일단 크기는 두 가지거든요. 내가 할 풀이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순수 전개야. 순수 전개. 자, 두 가지 풀이를 해볼게. 전개 풀인데 이거 전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전개할 줄 아니? 두 개 한 다음에 하나 곱하면 되지. 근데 그것도 우리는 이제 떠나 보낼 거야. 그렇게 안 할 거야. 어떻게 하냐? 개수 만들기 원리가 뽑기라고 했죠. 그 뽑기 원리에 따라서 전개를 할 거야. 첫 번째, 다 숫자만 뽑아. 3 세제곱이지? 그 다음 숫자 3번 뽑은 거예요. 이제 숫자 2번짜리 뽑아봐. 2번짜리 숫자 2개. 그러면 문자 하나씩 뽑히네. 마이너스 감마. 숫자 2개, 문자 하나. 숫자 2개, 문자 하나. 이해돼?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숫자 한 번 뽑아. 숫자 한 번 뽑으면 문자 2개. 이런 식으로 뽑히겠죠? 문자 2개. 문자 2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뽑힌다. 마지막 문자만 뽑으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뽑히니까 이렇게 뽑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근각에서 관계를 쓸 수 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되고, 두 근곱의 합은 빵이네요. 지금 1차 함이 없으니까. 세근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1 요거를 갖다 대입하시면 끝난다. 되겠죠? 이 전개하는 것도 할 줄은 알아야 돼. 여러분 곱셈 공식 뭐 외울 때 이 공식 잘 안 외우는 친구들이 많거든. 요 공식이 요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요거 전개할 줄 아느냐? 요게 이렇게 전개되는 거야. x 세제곱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 제곱에 그다음에 ab bc ca의 x abc 이렇게 전개된다. 요거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자, 이게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풀느냐? 잘 보세요. 당연히 이 두 번째 풀이가 중요하겠죠? px가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따라서 내가 구하는 정답은 뭐예요? P3이 됩니다. P3. 응? 여기. 이해되니? 3 대입하면 끝난다. 되겠죠. 이걸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
예제를 또 들어볼게. 똑같은 px인 상황이야. 그럼 요거는 어떻게 구하려는 거죠? 요건. 요거. 자, 이렇게 p에다가 숫자 대입해서 구할 수 있었던 원리가 뭐냐면 인수분해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빼기 감마로 되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딱 저게 처리가 됐던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이걸 써먹으려면 여기가 빼기 꼴로 만들어져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네. 그지? 그지? 그러니까 얘를 지금 플러스잖아요.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마이너스를 다 하나씩 빼내는 거야. 이게 좀 고급 테크닉이죠.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하나씩 빼내면 마이너스가 여기 빠지겠네. 따라서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에 p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처리하세요. 이해되니? 음. 자, 이게 예제를 들어서 푼 거고요. 따라서 요거 풀이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바꿀 거잖아. 이렇게. 여기에 마이너스 빼내겠지? 그지? 오, 똑같이 푼 거죠. 음.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인 건데 지금 이제 세근이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이라고 치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써먹을 수 있겠죠. 네. 저 지금 주어진 px가 x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겠다. 요 값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죠. 해서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27 더하기 15 빼기 1 하면 답이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야.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거. 자, 28번. 오메가 세제곱 즉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요거의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이렇게 바꾸면 우리 요거 변형하는 거 한번 해 봤지. 그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오메가 더하기 1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니까 요 식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었죠. 요거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다. 요거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 0 얻었고 이거는 0을 양변을 오메가로 나눈다면 오메가 마이너스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0이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1이다. 요것도 없고요. 그리고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허근 오메가 봐도 근이 되겠죠. 켤레이니까. 따라서 근과계수와 관계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 1이죠. 1. 두 근의 곱이 역시 1이다.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적절히 바꿔치기를 써먹으면 돼. 오메가 빼기 1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찾는 거야. 오메가 빼기 1. 여기 있네. 여기. 오메가 빼기를 이렇게 이항하면 되죠. 오메가 빼기 1은 오메가 제곱이 된다. 여기 따라오겠니? 그치? 그러니까 좌변은 일단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좌변은 오메가 2n 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오메가 제곱에 n 제곱이니까. 자, 그다음 우변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분모에 있는 게 좀 1이잖아요. 그럼 분모 1로 날라갈 거고 그냥 오메가 바 남네. 여기에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지.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까지만 하면 이거 두 개 같은 게 뭔지가 잘 몰라.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테크닉이 필요하거든. 자, 여기서 좀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조금만. 이 여러 가지를 좀 갖다 등호를 좀 이어 볼 건데 일단 요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뭐 있죠? 오메가 제곱 여기 있죠?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야. 근데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은 또 누구랑 같냐면 여기 있죠. 오메가 분의 1로 나눠
오메가로 나눠? 그럼 오메가 바지? 오메가 분의 1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지. 이해돼?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다.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한 스킬이에요. 나중에 시험 때 딱 닥쳤을 때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많이 나올 때. 자, 이게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죠? 언제냐? 마이너스일 때. 오메가 세제곱이 플러스 1일 때는 그럼 오메가 제곱이 누구랑 똑같냐? 그냥 플러스 오메가 바랑 똑같아. 이런 테크닉을 쓸 수 있다. 내가 줬던 노트 있지? 거기에 다 적혀있어 이거. 알겠니?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치기해요?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잖아.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따라서 내가 구해야 되는 이 식은 분석을 해보니 좌변 오메가 2n 제곱이고 우변 여기서도 하나의 태도가 나오거든요.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 마이너스 1을 떼어내는 게 중요한 태도야. 굉장히 많이 나와. 여기. 이걸 만족하는 n을 찾으면 된다. 이거 약분되죠? 따라서 뭐야? 1이 마이너스 1에 n제곱 되는 n을 찾으면 돼. n은 뭐야? 얘가 짝수죠. 짝수. 짝수. 짝수 찾으면 된다. 이렇게 풀이가 끝난 거죠. 자, 다음 연립방 정식. 이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연립방 정식인데 연립방 정식은 크게는 유형이 세 가지야. 그러니까 활용 빼고. 첫 번째, 그냥 대입으로 풀든가.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두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인수분해 후 대입을 하든가. 세 번째는 이제 대칭형이라는 좀 특수한 연립방 정식이 있는데 때는 거의 좀 나중에 보고 요걸 그냥 딱 보는 거야. 첫 번째 식이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첫 번째 식 인수분해 되죠. 그지? 2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제곱이 이게 2, 1, 1, 1에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 yy, xx 붙이면 되죠, 이렇게. 따라서 요 식이 2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 2x 더하기 y가 0인 경우엔 y를 마이너스 2x라고 놓고 밑에 식에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빼기 2x제곱 그 다음에 4x제곱 되겠네. 그게 3이죠. 그럼 3x제곱이 3 x제곱이 1 그럼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된? 네.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y 값을 구해주면 돼. 기본적인 연립방정식 풀이죠. x가 1일 때는 y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 2다. 두 번째 이번에 요괴방인 경우엔 y가 x죠. 그거 이제 밑에 식에 대입하면 돼. y에 x 대입하면 3x제곱이 3이네 그냥. 그 x값이 또 뿔마 1이네. x가 1일 때는 y가 1. 그때는 y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총 4쌍이 나오는 거예요. 총 4쌍. 왜 4쌍이냐? 2차니까 2 곱하기 2에서 총 맥시멈 4쌍 나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 이때는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 1이죠. 이때 1. 이때 2. 이때 마이너스. 그 최대값은 2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30번. 첫 번째 부등식 풀어보면 3x가 7 빼기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정리를 해보면 3x 마이너스 3 요게 5x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2x가 마삼마비죠? 마삼마비
EX가 마산마비. 그래서 X가 2분의 마산마비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 요렇게 나온 거야. 요거 두 개를 이제 동시에 푸는 거지. 그지? 근데 요거 만족하는 해가 X는 마이너스 딱 하나래.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는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될 거고 하나는 작거나 같다로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이렇게 겹쳐지면은 무조건 범위로밖에 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딱 하나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가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만 딱 겹치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요거 두 개가 같다는 얘기죠. 3분의 7 빼기 A랑 2분의 마삼 빼기 마비랑 같다. 이렇게 해석적으로 푸는 문제겠지. 이거 쓱싹 해줘. 14 마이너스 2A랑 마구 마3B. 그죠? 그러면 2A 빼기 3B가 23이다. 이렇게 구했네. 근데 그게 심지어 마이너스 1인 것까지 안 해. 그러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풀 필요가 없던데. 그래서 7 빼기 A가 마3이면 되니까 A 값이 10이다. 이렇게 해서 A 값 10 구하고 B 값 구하고. 되겠지? 자, 31번. 이런 거 풀 수 있니? 정수가 뭐와 몇 분이다. 정수 개수가 몇 개다. 자연수 개수가 몇 개다. 이런 거. 두 개지. 첫 번째, 경계값 찾기. 두 번째, 같아도 되는지 체크를 하는 거야. 정수 자연수 조건, 뭐 개수 몇 개다, 뭐뭐만 들어간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이거 ABC 꼴이니까 뭐야 이거는 ABC 꼴이 아니라 그냥 이미 부등식 해서 저렇게 된 거잖아. 그럼 그냥 바로 풀면 되죠? 이렇게 하고 3K 플러스 그다음에 2K 플러스 5 해놓고 여기 들어가는 게 6과 7분이라고 하니까 6 들어가고 7 들어가고 8은 여기 빠지고 5는 여기 빠져야 된다. 이렇게 경계값을 다 찾는 거였어. 그치? 그러면 내가 경계값 이렇게 찾았고 이렇게 찾은 거죠. 자, 두 번째 같아도 되는지 체크를 해보면 3K 플러스 1은 지금 색칠이니까 5는 같으면 안 되고 6은 잠깐만 6, 7 들어가야 되잖아. 6은 들어가도 돼. 6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죠. 2K 플러스 5는 빵꾸니까 7은 같으면 안 되고 8은 같아도 된다. 그래서 요거 하나 풀고 요거 하나 풀어서 범위 구해줘도 되겠지? 32번. 중요하죠, 이거. 32번. 의자 문제. 의자 문제 어떻게 표현해? 야, 이제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줄게요. 아마 이제 듣다 보면 뭐, 좀 예전에 풀어봤었던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 건데, 이거 일단 내신에 조금 가끔씩 잘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4명씩 앉으면 10명 남는데, 그러면 학생 수는 일단 어떻게 쓸 수 있냐? 의자 개수를 X개라고 한다면, 학생 수는 일단 확실하게 4X 플러스 10이죠. 그치? 그런데 5명씩 앉으면 7개가 남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남는다야, 남는다. 자,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 만약에 의자가 이제 쭉 꽉 채워서 앉고, 이제 마지막 의자가 5명 앉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나 혼자 앉았어요, 여기 이렇게. 내 자리가 비어 있죠. 이 의자는 남은 걸까, 아닌 걸까? 남은 거로 쳐야 돼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이 수학 문제에서 여기서 이제 남는다는 아예 아무도 안 앉아 있는 텅 비어 있는 의자를 남는 거로 쳐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남아 있는 의자가 아니야. 여기 선생님 여기 자리 남아 있으니까 앉을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알겠죠? 아무도 안 앉아 있는 의자가 남은 의자야.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되거든.
쭈루루루루 꽉 채워서 앉았어 이제. 그러다가 어 7개 남죠. 그래서 가격 7 개는 확실하게 지금 빵꾸 뚫려 있는 거지. 아무도 안 앉은 거.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제 여기야. 요 전에 거. 요 전에 거. 요건 어떠냐는 거야 요거. 여긴. 여기는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확실하게 안 앉은 거는 7 개일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해. 내가 4x 플러스 10이란 걸 잘 들어봐야 돼. 부등식으로 명수를 이렇게 씌울 건데 자, 5명씩 앉아요. 5명씩 앉는 의자가 이제 몇 개냐? 전체가 지금 X개잖아, 의자가. 거기서 애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7개를 뺀 X 빼기 7을 곱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5명이 확실하게 앉은 의자는 몇 개예요? 5명이 확실하게 앉은 의자는 요만큼이죠. 얘까지 빼야 돼, 얘까지. 이 8개를 뺀 X-8개의 의자가 확실하게 5명 앉은 의자인 거예요. 그쵸? 여기는 왜? 1명부터 5명까지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5 곱하기 X-8개에다가 1명 앉아 있을 수 있고요. 최대 5명까지 앉아 있을 수 있다. 그 사이에 4x 플러스 10이라는 합승수가 위치하지. 이거 좀 이해되니? 되겠죠? X-7이 아니라 X-8이란 거야. 7개 남아? 그러면 확실하게 앉은 건 하나 더 빼서 X-8개의 의자는 확실하게 5명 앉고 그 다음 건 1명부터 5명까지 앉을 수 있으니까 더하기 1, 더하기 5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의자가 이게 4명씩 앉았더니 3개 남았대. 한 번 더 해볼게. 총 X개죠. X개에서 3개가 남았어. 총 X개에서. 그럼 확실하게 앉는 의자는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야? 요 마지막 거는 모르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앉는 건 요 4개를 뺀 X 빼기 4개가 된다. X 빼기 3이 아니라. 되겠지. 그래서 요거 ABC꼴 부등식 풀어주면 된다. 자, 33번. 여러분들 이런 건 풀 줄 알지? 이런 건 풀 줄 알죠? 그쵸? 근데 저렇게 절대값 2개짜리는 어떻게 푸냐는 거야. 절대값 2개짜리.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이제 풀이를 안 해보면 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일단은 절대값 푸는 원리에 의해서 여기까진 꺼내. 이것도 공식처럼 딱 푸는 단계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꺼내고 양변에 일단 2를 더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절대값이란 거의 성질은 항상 0 이상이죠. 항상.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 있어. 그 심지어 이것도 필요 없는 거야. 0 이상이란 건 당연히 성립하는 성질이니까. 따라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아, 요게 정답이구나. 정답은 마이너스 4부터 6까지 이렇게 되겠지? 이 풀이 단계가 딱딱딱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야. 자, 34번. 요거는 아, 이게 그래프 개형을 생각하면서 푸는 거야. 요게 0보다 작다 해가 딱 하나래, 딱 하나. 자, 아래로 블록이야. 한번 생각을 해볼게.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래프 위치 관계는 개형은 총 3개겠지, 이렇게. 그지? 요 3개 중에
작거나 같다의 해가 딱 하나, x는 3화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뭐가 있냐는 거야. 얘는 작거나 같은 경우가 여러 개 있네. 얘는 아예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정답이지, 요 경우가. 이 경우가 정답이겠다. 따라서 심지어 딱 여기가 3 이란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부등식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대칭 축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2 분의 a지? 그게 정확히 3 이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몰랐어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3 에서 접하니까 x 마이너스 3 제곱이다 해서 전개하고 저게 같다. 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음. 뭐 방법은 다양하죠. 여기서는 요거 플러스 이제 d는 0이다 쓰면 b 값도 나올 거. 어쨌든 a, b 값을 지금 구했지? 저거 그냥 집어넣어서 부등식 풀면 되겠네. a가 지금 마이너스 6, b가 9니까 주어진 부등식은 9x 제곱. 그다음에 6x 마이너스 8 되겠네. 인수분해가 3, 3에 얼마나 되니? 2, 4 이렇게 12, 6 이렇게 빼면 되겠네. 따라서 인수분해가 3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게 0보다 작다니까 아래로 보낼 땐 조여지면 조여지겠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3분의 4부터 2까지 조여진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음. 자, 35번 봅시다. 일단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2부터 9까지. 요거 통해서 여러분들 식 쓸 수 있니? fx 식 쓸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조여졌지? 근데 해도 조여졌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인 거 알 수 있는 거야. 조여지면 조여지고 벌어지면 벌어지면 걔는 아래로 볼록이잖아. 두 번째, 2와 9가 fx는 0의 두 근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치? 무조건 근으로만 범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fx는 최고 차항계수는 모르고 k의 x-2, x-9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f2x 플러스 1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x자리 2x 플러스 1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그러면 2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8 되시겠다. 걔가 0보다 작다야. 자, 요거의 근이 지금 2분의 1이죠. 요거의 근이 4야. 여기서 이제 요게 쓰이는 거야. k 값이 지금 얼마니? k 값이 아래로 볼록이니까 플러스죠. 그럼 얘도 플러스니까 조여지면 조여지게끔 해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그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다. 이해되겠지? 네, 요것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다. 자, 36번. 지금 볼록성을 모르죠. 제 볼록성을 몰라. 볼록성을 모르면 항상 볼록성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제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래. 그러면 내가 볼록성을 모르니까 두 가지를 다 따져봐요. 아래로 볼록일 때 총 세 가지 그래프. 그리고 위로 볼록일 때 세 가지 그래프. 따져봤더니 0보다 크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자,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이면 0보다 크다의 해 존재하죠. 얘도 존재하지? 존재하지? 항상 존재하네? 얘 안 된다는 얘기야. 탈락이죠, 탈락.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이어야 되고 크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얘 존재하지?
얘 존재 안 하네. 요거 정답이네 요거. 요것도 존재 안 하네. 요거 두 개가 정답인 거지. 그지? 뭔가 크다 맞죠? 크다. 따라서 지금 알 수 있는 게 일단은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여야 되니까 위로 볼록해야 된다. 요거 and 뭐야? D 입장에선 D가 0 이거나 0 보다 작거나 하니까 D가 0 이하다 요렇게 풀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K가 3 보다 작다 얻었고요. 네, D를 이제 써 봐야겠죠. 4분의 D 쓰자. 짝수니까. 4분의 D를 써 보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네.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에다가 2K 마이너스 6이니까 뭐 요거 인수분해 되겠네. 되죠.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3이다. 그게 지금 0 이하인 거니까 얘도 해가 조여지겠네. 1 부터 3 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랑 요거랑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3이 뚫리겠네요. 따라서 1 이상 3 미만 이렇게 해가 나올 수 있다는 말. 네. 어. 흠. 자, 37 번. 항상 위쪽이다. 요건 어떻게 하면 될까? 위쪽이다는 어떻게 하면 돼? X축보다 위쪽이다? X축이 뜻하는 그래프식이 뭐예요? Y는 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fx가 X축보다 위쪽이다 하면 크다로 하면 되고 작다 하면 이렇게 작다로 하면 돼. 또 fx가 gx라는 그래프보다 위쪽이다 하면 크다. 작으면 아래에 있다 하면 작다.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처리하면 돼요. 근데 얘가 이 그래프가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대. 그냥 위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0 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 항상. 그럼 또 그래프 그 개형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봐.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 위로 볼록해야 되니? 이게 위로 볼록이라고 봐. 위로 볼록이면 항상 0보다 클 수가 없죠. 얘는 요만큼만 0보다 크고 이건 아예 0보다 큰 부분이 없고. 그러니까 0보다 항상 크려면 최소한 아래로 볼록해야 되는 거죠. 아래로 볼록. 그러면 요 중에 항상 0보다 큰 거는 요때가 된대. 그래서 요거 풀이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고 두 번째 판별식 4분의 D가 지금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죠. 요게 0 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두 개 풀면 되겠지. 그럼 M이 0 보다 크다랑 요거 전개를 해 보면 M 제곱 마이너스 5M 플러스 4 즉 M 마이너스 1, M 마이너스 4가 0 보다 작다니까 1 부터 4 까지 나오겠네. 랑 0 보다 크다를 AND 치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요거였네. 1 부터 4 까지다. 되겠죠. 자, 38 번은 경계값 찾기 늘 하던 거라서 일단 넘어가고 39 번. 이거 지금 내가 처음 넣은 거거든? 여기다. 왜 처음 넣었냐면 지금 해도 이게 많이 까먹기 때문에 이제 막바지에 이제 몰아서 하는 게 좋아요, 요 개념은. 네, 한번 이제 소개를 좀 해 볼게요.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돼 있어.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이 모두 양수부터 해 볼게. 양수. 첫 번째.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양수일 때는 두 근의 합 양수, 두 근의 곱 양수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돼. 이것만 하면 틀리거든? 추가로 뭘 해야 되냐면 두 근이잖아. 그럼 D 입장에선 0보다 어때야 될까? D가?
0보다 커야겠죠. 그치? 근데 크다라고도 해도 안 돼.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돼.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야. 두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서로 다른 두근일 때는, 이렇게 멘트가 나올 때는, 그때는 D가 0보다 크다로 하는 게 맞아. 두근일 때는 D가 0 이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적으로 중근은 그냥 똑같이 생긴 두 근이 그냥 겹쳤을 뿐이라고 봐요, 수학에선. 그러니까 중근도 근이 두 개예요, 수학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이 음수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 알파 베타가 음수니까 곱한 건 양수겠죠? 여기다 역시 플러스, 두 근이니까 0 이상. 이제 마지막,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예요. 부호 다르다. 뿔마거나 맞뿔인 거야. 자, 그럼 이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내가 결정할 수 없겠지. 뭐가 큰지 모르니까. 양수랑 음수니까. 확실하게 아는 건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음수. 되겠니? 자, 그래서 요것만 따지면 되는데 왜 판별식은 안 따져도 되느냐? 왜 여기선 0 이상 안 해도 되느냐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해볼게. 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얘는 일단 양수야, 양수. 근데 두근의 곱 있지. 근거계수 관계. 두근의 곱이 a분의 c인데 a분의 c가 이미 음수잖아요, 음수? 그러니까 ac도 음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ac는 자동으로 양수가 되는 거예요, 자동. 그래서 요 전체가 그냥 양수죠. 자동 처리가 된다. 요것만 따지면. 그래서 D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근보호 다르다는 요것만 따지면 된다. 자, 플러스해서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게 이제 출제된 적이 꽤나 많은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런 멘트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작다. 그럼 요때는 이것까지 추가시켜 주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끝난다. 자, 문제 풀이를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왜? 아니? 다 했어? 그래서 왜? 봐봐. 음. 자, 그럼 두근이 모두 음수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요게 일단 음수. 그다음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이 5지 5. 양수인 건 요건 자동 처리된대. 그래서 위에 것만 따지면 되죠. 그다음에 D도 따져야 돼. 4분의 1이 쓰자. 절반 제곱. 절반 제곱 n-1의 통째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지? 이게 0 이상이다 풀면 돼요. 정리해 보면 m 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게 0 이상인 거니까 이번엔 벌어지겠네. 작은 거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거나. 자, 해서 정리해 보면 요거 그다음에 어디니? 요거 아직 안 구했네. 그러면 n-1이 0보다 크다니까 m이 1보다 크다. 요거. 요거는 항상 성립하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해 주면 되겠죠. 그치? 정답은 뭐야? 4 이상이래, 4 이상. 그 겹치는 부분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개념 외우기가 좀 귀찮고 헷갈리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학생들이 잘 안 하는데, 자, 첫 번째 요 개념 소개했죠? 40번도 지금 처음 소개하는 개념인데, 배워는 봤을 거야. 근의 분리라는 개념이에요. 근의 분리.
자, 요거는 이제 매번 들어도 헷갈리니까 잘 들어볼게. 첫 번째, 아래로 블록 기준으로 부분이 모두 P보다 작다. 자, 요걸 먼저 해볼게. 개념을 먼저 쓰자. 요거는 총 3가지를 따지면 돼. 그래서 한판 축구. 이걸 외우시면 돼요. 한판 축구. 첫 번째, 함수값. 두 번째, 판별식. 세 번째, 그냥 축은 축. 구는 그냥 넣은 거고. 3가지를 따진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경우야, 이거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함수값 정보를 따져보면 이 P라는 지점에서 지금 함수값이 양수죠. 그래서 FP가 양수다, 요걸 꺼내는 거야. 되니? 다음, 판별식. D가 일단 두 근이니까 0 이상이다. 다음 축 정보가 마이너스 2a분의 b죠. 이 축이 P보다 작죠? 그래서 요 3가지를 따져주면 된다. 두 번째, 두 근이 P보다 큰 상황이나 함수값 정보를 따져보면 역시 FP가 그냥 0보다 크겠지. 그 다음 판별식. D가 0 이상이다. 여전히 똑같고요. 그 다음 축정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크다. 되겠니? 그지? 요 3가지를 따져서 연립하면 된다는 거지.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됐어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자, 얘는 하나만 따지면 돼. 함수값 정보만 따져주면 돼. FP가 0보다 작겠죠? 0보다. 그럼 왜 얘만 따지면 되냐?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위치령이 총 3가지인데 이 중에서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게 나오려면 요 그래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판별식도 따져지고 축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모르니까. 자, 요걸 기본으로 원래 이게 4번, 5번 조금 더 케이스가 있는데 요걸 기본으로 한다는 거야. 한판 축구를 외우시면 됐다. 해보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죠 지금. 그래프상으로 이런 거고 함수값 F1 대입해보면 얼마야? 3-3K네. 3-3K.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K값이 1보다 작다를 얻었죠. 그 다음 판별식. 판별식 정보는 4분의 D 쓰면 되고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 이상이면 되죠. 두 근이니까. 두 근은 항상 0인 것도 포함을 해야 돼.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벌어지겠네.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 축 정보 쓰시면 됩니다. 축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축이 지금 그냥 k네요. k. 축 k가 1보다 작다 해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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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를 엔드 쳐주면 돼요. 되죠? 음. 그러면 마이너스 2, 1, 2, 3. 그 다음에 1보다 작다를 동시에 만족을 하는 거 찾으면 1보다 작다가 돼요. 이렇게. 그게 답이겠죠? 자, 이렇게 5주차 여기 끝났지? 자, 6주차 거 펴보세요.
자, 1번. 1번 문제 풀 줄 아니? 1번 문제? 풀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건데? 여기서 x 세제곱 계수 어떻게 구 이거 완전 제곱 공식은 없잖아. 요거에 대한 거. 그죠? 항이 100개니까. 두 번 쓰는 거지, 이렇게? 두 번 써서 하는 거, 알겠어요? 그죠? 어. 자, 2번. 요거는 그냥 전개를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풀이는 다양하겠지만 전체 꼴을 보는 거지, 전체 꼴. 그래서 이걸 크게 a 제곱 빼기 b 제곱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a 빼기 b, a 더하기 b로 볼 수 있죠.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자는 거지. 요거를 b처럼, 여기를 a처럼. 그러면 a 더하기 b를 해보면 2배의 3 더하기 2k의 세제곱. 그 다음 a 빼기 b 하면 2배 3 빼기 2k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그거 계산하면 4 곱하기 요것도 세제곱으로 지금 합쳐지지? 그럼 그것도 합쳐지. 9 빼기 4k 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네. 딱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k 제곱이 지금 2니까 요 값이 1이네. 4개네. 4. 다음은 3번. 이런 거 통분해서 전개 잘 해서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4번. 이건 어떻게 풀면 돼? 딱 보니까 약간 치환 느낌인 거잖아? 그 얼마 치환하면 되겠네? 하나만 치환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센스 있게 200 빼기 2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200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뒤에는 이제 300 빼기 1 그리고 300 더하기 하면 요거 200의 제곱 뭐 써볼게요. 4만 마이너스 4 곱하기 200 그 다음 9만 빼기 1인 거니까 그래서 1 따지니까 n자리 자릿수 구해라. 요거 계산해서 자릿수 이제 구해주면 되겠지. 네. 크지 않은 수니까. 다음 자 5번. 여러분 지금 이제 5번 풀 수 있어요? 이런 거? 5번? 할 수 있겠니? 음. x에 일단 한 번 더 해볼게. x에 1 집어넣어. 그러면 좌변은 4의 세제곱이죠. 우변은 그냥 모든 개수 다 더한 게 돼. a 6까지. 그 다음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그럼 좌변은 8이니? 1, 2, 3, 8의 세제곱? 뿔마가 반복되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짝수 번째를 구하려면 요거 두 개를 이제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워진다. 그래서 2배의 내가 구하는 짝수 번째 합이 나올 거고, 그게 요거 두 개 더한 거였죠. 4의 세제곱 더하기 8의 세제곱. 요거 2로 이제 나눠주면 답이겠지. 그게 구하는 건데, 만약에 이 식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에서 이제 그치지 말고 요거까지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최소한. a6에 3x-1의 6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음용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나오면 A0, A1, A2 이런 것들 다 더한 거를 구하려면 양변에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될까요? 이거는 x에 얼마 집어넣어야 이게 나와요? 이걸 할 줄 알아요. 얼마 집어넣어야 될까?
x에다가 3분의 2을 집어넣어야 돼. 3분의 2. 응? 원리가 뭐야, 원리가. 여기가 통째로 1이 되는 게 원리예요, 여기가. 여기가 1이 돼야 A6, A5, A4 해서 이렇게 쭉 개수합이 나오죠. 여기 1이 되게끔 하는 얼마야?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나온다. 그럼 뿔맛 반복되는 거는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요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거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x에 0 집어넣는 거죠. 요거. 요 포인트를 기억하시고요. 자, 뭐 6번은 그냥 나눗셈을 하면 되고 7번도 그냥 넘어가고 8번. 자, 요거는 뭐 어렵진 않죠. 어렵지 않은데 잉여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이 문제를 풀이해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석적인 풀이는 예, 8을 치환하는 거야. 주어진 식이 x의 21제곱, 22제곱, 23제곱이니까 얘를 x-1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원래. 그치? 그래서 나머지 정리해서 요거 0으로 만드는 1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겠지. 따라서 뭐 정답이 3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이제 뭐 이게 예를 들면 중학교 수학 경시 막 이런 거 가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 2026에 2026제곱을 2025로 나눠라. 나는 나머지 구해라. 그 나머지가 얼마겠니? 얼마일까? 나머지가 1이거든. 1? 이게 사실 이제 나머지 정리로 구하는 거죠. 근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좋다는 거야. 2026을 2025로 나눠봐. 나머지가 1이지. 그 나머지 1에 2026제곱을 한 게 그냥 답이에요. 이런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의 4제곱을 6으로 나눈 나머지 있잖아. 5로 나눈 나머지 보자. 5로 나눈 나머지는 7을 5로 나눈 나머지가 2죠. 그래서 2의 4제곱인 16이 돼. 16은 아직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16을 5로 한 번 더 나눠. 나머지가 1이지.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이런 계산 성질이에요. 해서 얘도 그냥 어떻게 보는 거야? 8을 7로 나눈 나머지 1이죠? 그래서 얘 나머지 1, 얘 나머지 1, 얘 나머지 1. 더해서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사실 이제 보자마자 푸는 게 좋겠죠. 9번. 자, 이거는 일단 전개를 해서 풀어서는 안 돼. 당연히. 항등식이라고 돼 있으니까 개수 비교, 수치 대입 할 수 있잖아. 그 풀이로도 구할 수 있지만 이거는 풀이법을 알아야 돼. 그게 나쁜 풀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자마자 연조립제법 문제인 걸 알아야 돼. 연조립제법 설명을 했었죠. 자, 개수를 다 써볼게. 1 마이너스 4, 그다음에 7 마이너스 2. 요거 이제 조립제법을 할 건데 누구로 할 거냐? 여기 써 있는 대로 할 거야. 지금 x-2가 다 쓰여졌죠. 그 2로 조립제법을 할 거고 3차까지 돼 있지? 그래서 조립제법을 3번 할까? 3번? 자, 그럼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3, 6, 4. 첫 번째 끝났죠? 두 번 더 할 거야. 2, 빵. 이렇게 되고. 마지막 한 번이야. 그러면 그때 뭐라고 했냐? 얘네가 순서대로 정답이다. 얘가 A, 얘가 B, 얘가 C, D가 된다. 이렇게. 그렇게 A, B, C, D 구했고요. 그래서 P 2.1 구해라? 뭐 거기 그냥 대답만 하면 되지. PX가 P 2.1이 2.1 대입하면
뭐 a 곱하기 0.1 세제곱 이런 거 이제 계산만 하면 되잖아. b 곱하기 0.1 제곱, c 곱하기 0.1 더하기 d. 이제 a, b, c, d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연조력제법인 걸 알아야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지. 자, 10번 하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10번 하고 끝낼게요, 일단. 분모는 냅두고 분자를 건드려 볼 거야. 자, 분자. 왜? 분모는 이미 예쁘게 돼 있으니까. 분자를 건드리려면 전개를 해야 돼. 그다음 마이너스 zx요. 그다음 y제곱 z 마이너스 yz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접근을 어떻게 해야 돼? 문자가 여러 개죠, 문자가. 그죠? 그 내림차순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림차순을 할 때는 기준이 되는 문자를 정해야 돼. 기준 문자는 차수가 가장 낮은 거로 하라고 했죠. 네, 지금 x 2차, y 2차, z 2차야. 아무 거나 해도 상관없어. 2차짜리를 묶고요. 그다음에 1차. 요거 두 개죠. y제곱 마이너스로 묶자. 마이너스에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x. 다음 마지막 상수항. 요거 중이지. yz로 묶고.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y-z가 생기기 때문에 y-z가 전체에 다 심어져 있어요. 따라서 y-z로 전체를 묶어버리면 x제곱 묶이고 요거 마이너스에 y 더하기 z 묶이고 그 다음 요거 yz 묶이고 하면 요게 또 인수분해가 돼. 무조건 이런 패턴으로 되게끔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마마 때리면 딱 이렇게 쓱싹 해서 요거 나오겠지. 이제 그래서 요게 y 빼기 z에 여기다 이제 xx 붙여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z 이렇게 돼. 근데 분모가 지금 x 마이너스 y, y 마이너스 z, z 마이너스 x니까 요거 약분 되고 요거 마이너스 1 남게 되네. 이렇게 정답이 마이너스 1인 거죠. 되겠죠? 뭐 여기까지 하고 주간지를 좀 잘 풀어오세요. 주간지 남은 거 있지? 남은 거를 다 풀어봐. 금요일까지. 알겠죠?